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에서 온 투자자 여러분, 보라의 우리가 어제 오버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맞아. 왜 매수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올해 우리한테 있었지, 미국 투자에서. 그 전에는 이제 성장률을 했을 때 매출액 성장률이지. 매출액 성장률만 봤다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이익 조정된 에비타라든가 아니면 이익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져야 되고 적자폭을 확실히 감소해야 되지. 그치, 적자여도 적자폭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모든 전 부분에서 호도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뭐 쉽게 이제 뭐 오늘 얘기한 우버로 하면은 우버가 이익률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뭐 이제 운송량도 다시 올라오고, 뭐 고프로로 치면은 단순히 매출액과 이익뿐만 아니고 카메라 판매량까지 다 좋은, 그러니까 전 부분에서 호조일수록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매출액만 보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적자여도 적자폭이 감소하고 이익이어도 이익이 느는 모습,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가면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총정리를 하자면 매출액 비율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다. 하지만 이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자폭의 확실한 축소, 확대 안 돼요. 적자가 확대되는 건 안 돼요. 이 최소한 이 모습 플러스 그 지표를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고프로의 카메라 판매 대수라든가 우버의 차량 이용 증가라든가 이런 모든 지표가 호조여야지 우리가 산다. 하나라도 삐끗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원칙을 또 세웠어요. 추가된 거죠. 그럼 왜 우버를 우리가 샀을까요? 작년의 우버와 그러니까 달라요. 일단은 중요한 올해부터 짚고 넘어가고 작년에 우버가 왜 못 올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올해 산 이유가 3월 7일 날 경영진이 1분기 컨센서스를 새로 줬어요. 새로 줬는데 뭐라고 줬냐 하면은 우리 조정된 에비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 영업이익 우리 상향치 더 올린다. 그래서 그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130, 그러니까 1억 3천만에서 1억 5천만 달러까지 낼 수 있다라고 상향시킨다라고 줬어요. 근데 이게 비교해 보면은 2020년도에도 적자였고 2019년도에도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흑자 전환을 작년 3분기부터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흑자폭을 늘려가다가 지금 준 수치는 작년 4분기보다도 한 50에서 70%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이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분기별로도 성장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 그치. 늘 줄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이익폭 확대까지 가고 있다 라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알았지? 그치. 3월 7일날 1분기에 다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빌리티, 우버 모빌리티, 그리고 그 우버 이츠의 배송 모든 부분에서 개선된 4분기에 비해 개선된 조정 에비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이 날 거다. 그러니까 추세가 사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분기별로. 1분기 때는 안 좋았잖아 작년에. 맞아. 그래서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있다가 주가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작년 얘기는, 그러니까 추세가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그치. 좋아지고 있다 맞아. 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2월 달에 들어서 이동성, 그러니까 우버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들어서 크게 향상되고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던 해에 거의 한 90% 매출이, 그 다음에 예약 비율은 95%까지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배송도 연간 실행률이 2월 달에 사상 최고치고, 또 여행이 돌아와서 그런지 2월 달에 공항 이용은 전월 대비 50%나, 전월, 그러니까 1월 달보다도 50%나 증가했다. 폭증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샀죠. 왜냐면 1분기 실적 알았으니까. 사실 작년의 일은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고. 올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올해 우리가 3월 7일날 경영진이 발표를 해서 호조인 걸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산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자, 그럼 이제 기대 수익이 얼마일까를 우리가 또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맞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사실 그 우버의 가격이 없는 상태긴 해요. 그러니까 우버의 스텝 1이 없지만 일단 우버 같은 경우는 올해 증권사 예상치가 매출액으로 57% 늘지 않겠냐라고 잡혀있고, 그 내후년에는 한 25% 잡혀있거든요. 근데 우버가 코로나 그게 없었을 때도 보면 대부분 한 25%에서 30%씩 좀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57%는 그 코로나 타격에서 회복된 부분도 아마 감안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버의 어저께 주가인 34달러 정도, 35달러 정도가 매출액의 2.5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많이 봐왔어요.
한 20에서 30% 사이는 대부분 5에서 매출액 그치. 5배에서 10배 요 사이잖아. 그치. 그럼 5배만 돼도 지금 2.5배니까 2배. 2배. 만약에 10배까지 간다면 거의 한 4배? 3배 중후반? 그치. 근데 이 매출액 증가폭이 더 크다면 4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 뭐라 그럴까 투자에서 미국 증시에서 좀 투자 새롭게 적용했을 때 이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라고 해서 실행을 또 우리가 더 사본 거거든요. 이게 될까 좀 됐으면 2배에서 4배면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버 작년에 왜 못 올랐어요? 했을 때 작년에 매출액은 증가했지. 매출 증가했지. 하지만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모든 부분에서 호조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 이동성 부분. 그러니까 우버가 사실은 그 코로나 때 배송 우버이츠를 출시해서 배송 부분이 엄청나게 고성장했어요. 막 진짜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분기별로 몇백 프로씩 증가를 했어요.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증가한 거 보고 주가 올라갈 거 좀 예측했지. 그래서 우버가 매출액이 막 그래도 막 엄청 코로나 때도 하니까. 근데 세부치를 보게 되면은 우버의 그 모빌리티 부분, 아마 우리가 우버 차 타는 부분이 계속 역성장하고 그다음에 적자를 더 계속 내고 있었고 이런 게 한마디로 안쪽에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표가 호조가 아닌 오히려 우버의 기본적인 제일 그 사업 한마디로 이동성 사업이 삐그덕삐그덕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동성 지표가 안 좋았다. 그 다음에 1분기 작년 1분기 발표가 5월달에 한단 말이에요. 적자폭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성 지표 안 좋고 우버 사용량이 줄었다는 거죠. 거기다 적자폭 확대. 이거 못 올라가는 거죠 이거. 그 다음 8월에 실적 발표했는데 개선된 고 적자폭 축소가 나왔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월 어때? 거의 이제 뭐 게임 너무 늦었지. 늦었지. 한 1년 가을에 한마디로 씨를 뿌린 느낌. 농사로 따지면. 여러분 그 해 게임은 그 해 끝나는데 8월 달에 개선됐다고 보고 우버 살 거예요 그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지? 맞아.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럼 이건 내년 게임 내년에 하자 하면서 손을 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올해 모든 게 호조다. 사실 3분기 4분기 계속 개선돼 왔지. 맞아. 3분기부터 이 개선 추세가 확실히 좀 돌아왔었어요. 전지표가 호조로 바뀌고 적자폭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그지? 맞아. 근데 그게 1분기까지 이어져 오미크론 우려도 맞아. 있는데 했는데 이어졌지 지금. 그치. 그래서 보면은 잠깐 12월 달, 1월 달에 그 오미크론 때문에 애들이 잠깐 놀랐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그때 살짝 서방 애들은 봉쇄를 했었으니까 타격이 살짝 있었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을 주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신호를 준 거죠. 2월 달에 난리 났다 지금. 2월 달에 거의 지금 1월 달보다도 공항 수요는 50%나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금 최신 정보를 경영진이 준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너네 그거 몰라? 이렇게 흥분해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물론 장 전체도 반등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더 사본 게 이거 실적하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스텝 1이 쓰나? 그치. 양봉이. 예전에도 양봉 섰잖아요 했을 때 그거는 어때? 그건 이제 좀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코로나 때 했던 양봉들은 우리가 거의 거품이지. 거품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했던 거는 지금 2021년대 보면은 우버도 다 없어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 그때 거품이었구나. 너무 증시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그 가격은 좀 적정한 가격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해서 좀 그런 가격은 이제 저희가 스텝 1으로 쳐주지 않죠 이제 아무리. 그게 허스텝이었잖아. 이제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때 어떻게 됐지 적자가? 완전 늘어났었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 스텝도 없어지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타투도 셰프나 그런 거 보면은 다 적자표 확대였어요. 지표도 안 좋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안 다음에 적자표 축소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뭐 반대로 말하면 우버가 오늘 적자표 축소인데 올라가지 않나? 기대되네요. 또 마침 리오프닝?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2배에서 4배 사이를 좀 기대해보고 자금을 좀 투입을 해봤었어요. 잘 되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한 것들이 계산한 것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미국 증시 끝났다. 그치. 미국 증시도 이제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다. 적응이 됐다. 2년 차예요 지금 2년 차. 사실 작년에 그 매출액 증가율 폭을 큰 애들만 보고 했다가 얻어맞았지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폭이 큰 애만 보다 보니까 진짜 너무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방송수가 준 게 우리가 지금 할 게 많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유니티 소프트도 올해 잘하면 괜찮던데. 맞아. 그래서 한번 조사를 또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개선된 투자법으로 우버를 새롭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금도 투입해봤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올해 좀 기대되면서 한번. 영상이 좀 짧으니까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주자면은 우버에 투자한 이유는 첫 번째,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고 미래여야지 처음에. 제일 밑바탕 항상 새롭게 미래. 그러니까 우버랑 아니면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종목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토양이고 그 다음이 매출액 증가를 확실히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점점 더 많이 쓰는 모습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고 이익도 적자 축소라든가 이익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제외에도 모든 지표가 호조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고, 우버가 3월 7일날 경영진이 새로운 1분기 컨센서스를 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 우버가 아직 정확한 스텝은 없지만 2.5배는 확실히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버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게 맞아 들어가면 우리 생각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자신감은 많이는 없어요. 지금 베타 버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막 엄청 막 몰빵 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과감해지고 있긴 한데, 뭐 좀 자신감이 조금 올라오는 게 이제 테슬라, 맞아. 프로진이 얘네들이 정확히 이익 증가, 적자폭 축소 이게 정확히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만 잡으면 우리는 아마 미국 증시에서 무수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 그 금리 인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투자에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에 나온 게 사실 뭐라 그럴까? 실적을 몰라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이 다 와가고 있죠. 4월, 5월이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익이다. 맞아. 실제로 금리 인상 기회도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의 지수를 보면 계속 올랐어요. 그 이유가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은 실적이 중요한 친구들,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친구들, 뭐 증시의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성장주 친구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애플, 그 다음에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성장주거든요. 덩치가 크지만 성장주예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늘고 이익이 느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상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도 계속 실적만 잘 나온다면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5월달 되면서 이제 우버처럼 점점 1분기 실적이 실제로 나온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실적이 좋다고 발표가 되면은 얘네들은 성장주는,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맞춰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뭔가 그 이익이 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지.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어차피 고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지니까 다른 거는 무시하고 이익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뭘까? 이익을 내야 되는 순간에 금리 때문에 못 사거나 이런 걸로 더 그러면 손해볼 수 있다는 안 거지. 되죠. 그리고 반등했다고 매도하면 안 돼요. 올해 랠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익에 맞춰지는 거, 그러니까 주식의 고정값을 알아야 돼요. 그 고정값에 올해치 이익 증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면 이익을 못 내니까 좀 그걸 주시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뭐 이쯤 할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미래에서 만나요. 미래서 만나요.